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군사, 외교, 심지어 정보기관 같은 핵심 기능들이 민간 기업 손에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최근 한 분석은 바로 이 놀라운 현상을 두고 새로운 제국의 전초 기지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오늘 이 흥미로운 주장을 제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시죠. 과연 회사가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든 얘기 같지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힘과 국가의 권력, 그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에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 기능의 민영화가 놀랍게도 400년 전 17세기 식민지 시대를 주름잡았던 특허 회사들의 모습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찾는다는 이 대담한 주장,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기업 국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국가처럼 행동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 회사.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물건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특허장이란 걸 받아서요. 특정 지역의 무역이랑 통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한 거죠. 뭐랄까, 사실상 작은 정부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네덜란드랑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요, 자체 군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랑 외교 조약도 맺고 심지어 식민지까지 건설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낸 거죠. 그러니까 사기업이면서 동시에 주권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기업 국가였던 거예요. 26만 명. 와, 이 엄청난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제일 잘 나갈 때 보유했던 사설 군대의 규모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숫자가 당시 영국 정규군 전체 병력의 2배에 달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민간 기업이 국가보다 군사력이 2배나 셌던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시대였죠. 자, 그럼 이제 과거로 해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가 경고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그 기업 국가 모델이 오늘날 바로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 특허 회사들은요, 자기들 무용노랑 이익을 지키려고 직접 다른 나라랑 외교 활동을 펼쳤어요. 국가를 위한 외교가 아니라 철저히 회사를 위한 외교였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아주 기묘하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평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2025년에 제안된 기구인데요. 목표는 거창하게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는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좀 이상해요. 회원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심지어 돈으로 연구의석을 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국가가 아니라 돈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교 테이블에 떡하니 앉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구의석 하나에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어요. 와, 이건 그냥 대놓고 자본이 곧 외교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 동인도 회사가 자본으로 군대를 사고 권력을 휘둘렀던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자, 옛날 동인도 회사가 총이랑 배로 자기들 제국을 지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기업 국가들은 뭘로 스스로를 무장할까요? 바로 데이터랑 인공위성입니다. 네, 현대의 무기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는 미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미사일 추적 위성망,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는 이걸 핵심 국가 안보 인프라의 민영화라고 딱 짚어서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민간 기업이 소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 뒤에는 아주 노골적인 철학이 깔려 있어요. 백악관 혁신사무소가 뭐라고 했냐면요. 목표는 정부를 위대한 미국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운영의 한가운데에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의 원칙이 떡하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흐름이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요? 이 분석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외교나 국방처럼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만약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위험은 정말 명백합니다.
먼저 기업은 시민의 안전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겠죠.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고요. 소수의 기술 기업이 모든 걸 독점하게 될 거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위험이 있어요. 바로 이윤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손에 AI 살상 무기 기술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책임성 부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팔란티어예요. 이 회사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블랙박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 작동 원리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적으로 판단할지 모르는 어쩌면 아주 편향된 인공지능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이 지금 국방의 핵심 두뇌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섬뜩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흐름을 막고 권력의 균형을 되찾으려면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분석 자료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공공성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다시 힘을 실어주고 군사기술 계약은 투명하게 의회의 감시를 받게 해서 권력을 나누는 거죠. 또 위성망 같은 핵심 안보 자산을 민간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고 AI 무기 사용은 공공윤리위원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으로 외교적 지위를 사는 행위는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분석은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기업 식민주의의 어두운 길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다시 민주적 통제 아래로 가져오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도구들이 시장의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